이웃이라는 건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마다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와 마주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문화예술씨를 만나러 왔는데 네네네. 들어오는 순간 예쁜 고양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사과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래요? 아니 이분의 오늘의 주인공의 이웃은 고양이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양이들이 가지각색으로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한번 인사 먼저 나눠봐야죠. 아, 그렇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회영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청주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전 반고 캣츠라는 작품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빈센트 반고 작품의 길고양이의 초상화를 접목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 오늘도 왠지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어때? 작가님이 이제 즐겁게 풀어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아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장회영 회화 작가는 인생의 긴 시간에 걸쳐 그림이 존재해 왔습니다. 비록 때에 따라 그 형식이 다르긴 했지만 어찌됐든 늘 함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만나왔던 그림 그리는 이 작가님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리했어. 그러면 하나 더. 예. 부모님이 반대하셨나요? 초반에는 좀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제가 막강하게 또 그림 하고 싶다고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주셨어요. 얘기를 안 들어도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 그림을 좋아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저는 너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또 저희 첫째 큰언니가 그림을 전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주는 모습에서 일단은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독특하게 그리고 싶다, 뭔가 나만의 시각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을 보내고 여기 조치원 홍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조치원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리면서 옛날로 돌아갔던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그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홍대를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가신 건가요? 중간에는 제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해서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애니메이터로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요 근래에 다시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업이 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가게 됩니다. 이 안에 진짜 나만의 이야기는 부재중이라는 것을 말이죠. 누구나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꿈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고 싶었고, 뭐 스크린이라든지 불황군에 나오고 싶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꿈을 이뤘지만 주변에 보시면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사업이라든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저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싹트는 저에 대한 그림에 대한 욕구들이 아무래도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 개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생계 유지도 하면서 나만의 작품으로 이제 세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생계 유지가 주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게 먼저인지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딱 똑같아요. 아니면 내가 예술을 하고 싶은 음악을 조금 더,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우쳐서 해야 될지, 이 고민이 진짜 너무 와닿는 게 저도 항상 하고 있는 고민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는 방법이 있었나요? 제가 평소에 길고양이를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방고회 작품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귀 끝을 자르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고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동네 이웃이지만 되게 외롭고 가난하게 살다가 간 외로운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의 모습을 하나의 작품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1차적으로 닮은 점을 찾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모습에서 닮은 점을 찾았는데요. 고은은 그 당시에 사랑을 받지 못했던 비운의 작가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무례한 취급을 하면서 미워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가난하고 작품이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고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많이 돌봐주고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은은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밖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으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길고양이랑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혜영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그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대상에게 닿고 있을까요? 그의 시선을 빌리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그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고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좀 관찰하는 게 일상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우선은 집 주변으로 관찰을 하는데요. 주로 고양이들이 풀숲이나 아니면 담장 위에서 낮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의 눈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이제 골목을 오갈 때도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해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나 아니면은 조금의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좀 집요하게 찾아가서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워낙에 길고양이들이 몸 동작이 빠르다 보니까 되게 찰나찰나의 순간들만 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지나갔다 길고양이 한 마리 지금. 흉포터 눈에만 보이나 봐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지금 저희 주변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없으면은 그림을 못 그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들께 SNS로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사진이랑 사연들을 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들의 내용을 읽고서 방고의 작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 고양이를 작품으로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갖고 있는 사연이라든지 또 반고와 연결고리까지 생각하면은 더욱더 작품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시장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고양이를 반고흐에다가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도슨트를 하거나 작품 설명을 해드리면은 더 재미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골목을 누비던 길고양이들은 장혜영 작가의 주선으로 고흐를 만납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금 그리고 계신 고양이를 보면은 뭔가 조금 그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어떤 고양이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 공방에 입주를 하면서 만나게 된 고양인데요. 여기가 문화정원이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고양이는 제가 작품을 늦게까지 할 때 나타났던 고양이인데 제가 한두 번 밥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오면 바로 쪼르르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눈빛이랑 그 털 빛깔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습니다. 어쩐지 이제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길고양이랑 고흐랑 이제 합쳐서 초상화를 그리시는 건데 작가님의 시선도 이렇게 MSG라고 하죠. MSG를 이렇게 턱턱턱턱 쳐갖고서 이렇게 작업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는 눈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고양이들이 길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생생하게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반고흐가 많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을 때는 눈빛이 탁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 고양이도 그 사연에 맞춰서 탁한 고양이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눈빛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는데 저희 둘의 눈빛을 보면 그래도 또 누가 조금 더 좀 둘 다 눈빛이 아주 강렬하신데요.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데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어떤 눈빛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고흐랑 역시 그리하여 초상화로 그려진 길고양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에 더욱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 주길 장혜영 작가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가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반고 느낌의 고양이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고양이들 어떤 그 사연이 궁금해지거든요. 옆에 있는 고양이는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나요? 수곡동에 살고 있는 고양이예요. 이 제보자분의 마당에 항상 오던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고양이가 출산을 했던 새끼들 중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그 출산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지인분이 잘 케어를 해주면서 이 고양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고양이고요. 이제 원작은 이제 레이 박사의 초상화에다가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반고 하면은 가장 이제 또 저도 떠오르는 작품이 이쪽에 있는 그 작품과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그 고양이는요, 제가 반고흐 그림과 길고양이를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반고흐를 모델로 해서 고양이로 만약에 환생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게 되었고요. 길고양이 귀가 한쪽이 잘라져 있듯이 그림에서도 붕대를 감고 있죠. 예, 반고흐도 스스로 귀를 잘랐기 때문에 그 초상화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작품을 보니까 확실히 너무 재밌고 다른 작품에는 어떤 사연이 또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작가님의 전시나 이런 거를 가서 저희가 또 막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주로 이제 제가 자주 있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미리 공지를 드리고 제가 이제 도슨트를 직접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컬러링 작업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없을 때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데요. 이렇게 예를 보시면 뒤에 QR코드가 있죠.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설명이 목소리로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대신해서 작품 설명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여가 아닌 관찰. 그 따뜻한 시선을 두 사람도 가져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엔 그 약간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배시시 시간에는 우리 작가님의 시선을 빌려서 고양이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 텐데 고양이를 살아생전에 제가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무슨 어떤 고양이를 그려야 될지 좀 뭐 정하고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아트북 하나씩 보시면은 제가 그렸던 길고양이랑 일반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있으면 보고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고양이를 그려라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대충 한번 좀 그려보긴 할 텐데 여기 있는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찾았다. 바로 이 고양이. 예. 네. 왜냐면은 제일 그리기 쉬워 보입니다 현재.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고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만 한번 외쳐봐요. 해봐요 일단. 그만. 이 고양이. 야 이거 너무 좋긴 한데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실 수 있으세요. 네. 우선은 스케치도 색연필로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린색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위에 채색이 더 칠해지기 때문에 여린색으로 스케치를 간략하게 그리시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반 고흐가 썼던 기법이 보시면 자잘한 붓질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인상파의 전묘법을 응용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전묘법이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쌓아가지고 그리는 그림이어서 반 고흐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 쓰는 붓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칠하지 마시고 조금씩 색깔을 여러 가지를 칠해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양이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넸을까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만큼 그림이 그려지면 좋으련만 오늘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지도하에 지도는 지도가 안 됐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두 마리의 고양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옆에서 잘하고 있다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리액션이구나. 예, 와우 잘 그렸어요. 진석 씨는 역시 달라. 감사합니다. 임 박사님 아내를 두고 있는 분은 또 다르네요. 아닙니다. 이건 거의 고양이를 재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고양이. 예. 러시아에 놀러 간 저다. 이런 느낌. 안돼 때리고 싶어. 이게 뭡니까 이게? 딱 진짜 멋있잖아요. 컷수염 예전에 컷수염 했었을 때 저 부리부리한 눈, 모자 딱, 그죠? 코트 딱 저잖아요. 근데 뭔가 좀 약간 흐릿하게 그림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모자이크 효과라고 하죠. 모자이크 효과. 자신이 없었나? 아무튼 이제 보면서도 나름 그래도 뭐 느낌 있게 잘 살렸다라는 뭐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저는 고양이들이 삼각김밥을 좋아해가지고 얼굴을 삼각형으로 좀 이제 그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구조에서 가장 좀 위험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이제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프지 말고 좀 수명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운동한 그런 이제 고양이 느낌으로 헬스라든지 해가지고 벌크업을 시켜줬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잘 대처해가지고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을 짓자면은 낭만 고양이가 아니라 나만 고양이. 나만 고양이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두 분 다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저도 재미있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고양이를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서도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녹여내는 걸 자기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랑 닮은 고양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벌크업을 한 고양이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작품으로 잘 승화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것들 하나를 우리가 관심 깊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작품으로 이렇게 또 탄생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작가님이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장효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네네.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진석 씨가 보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이고. 저한테도 보답할 기회를 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제작진들이 기회를 안 줘요. 그럼요.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곡은요. 그 안예은 씨의 문어의 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뭐나. 이래서 안 시키나 보다. 그 문어의 꿈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은 나는 문어고 이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되고 싶고 이런 꿈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길고양이들도 이제 되고 싶거나 이런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고양이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곡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문어의 꿈이 아니라 약간 고양이의 고양이. 꿈이라든지 뭐 냥이의 꿈으로 그렇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대금돌이가 연주하는 문어의 꿈, 아니 고양이의 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요즘의 삶은 흔히 팍팍하고 삭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에 온기가 실린다면 어떨까요? 장혜영 작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길고양이를 바라보고 그것을 초상화로 그려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그림을 같이 보고 같이 꿈을 꾸는 모두가 그렇게 이웃이 됩니다. 오늘 장혜영 작가님의 고양이 작품하며 또 대금돌이의 문어의 꿈, 이 연주까지 아주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고양이를 살짝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지나가다가 길고양이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또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두 분이서 편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음 편히 촬영을 했고 제 작품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작가님의 이 길냥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모든 사람들 널리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바빠지셔야 될 건데 앞으로의 행복 아니면 꿈 이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7월에
10월에 전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 잘 치르고 나서 제 작품 활동 계속 할 건데 디지털 작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작업으로 바꾸는 그런 전문화된 작업을 더 할 예정이고요. 좀 더 자연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싶어요. 그래서 고양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또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바빠서 못 가게 되면은 진석 씨를 꼭 보낼 테니까요. 진석 씨가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전에 우리 작가님 전시회 할 때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음 전시 때도 꼭 우리 대금도리 진석 씨가 방문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항상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예. 네. 이것부터 대신에. 아이,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또 작가님의 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따뜻하게 마무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 박자 늦었지만. 야옹.